네가 뭔데 이걸 입고 있어? 서방님, 왜 이러십니까?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서방님께 살아남는 날이 오기 전까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갖기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데. 네가 한 번 찡그리면 내 마음이 시리고 네가 한 번 웃으면 내 마음이 차는구나. 이제는 내 곁에서 널 지울 길이 없다. 허니, 내 곁에서 평생 함께 해다오. 당연하지요. 아유, 오늘 참 과격하구나. 어? 아유, 이 손 아낌이 상당하구나. 좀 아프구나. 사랑꾼 사내 앞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한 여인. 그녀는 누구인 걸까? 아니, 저도 마음속에 채워주시지요. 서방님. 대체 집에서 이 무슨 음탕한 짓입니까, 서방님?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한다는데 뭐가 문제겠소? 그걸 보기 싫으면 부인이 집에서 나가면 되지 않소? 해서 신혜에게 그런 말까지 하신 겁니까?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 애미를 쏙 빼닮았구나. 널 볼 때마다 공주 생각이 나. 내 치가 다 떨린다. 아버지. 내가 왜 네 아버지냐? 다신 그리 부리지 말거라. 저만한 녀석들 진작 헤어지는 건데. 대체 친자식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하는 부모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남들 보는 데선 모른 척이라도 했었어야지. 방금 것은 신혜의 눈물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것. 이건 우리 모녀 마음에 비수를 꽂은 대가입니다. 이러니 내가 같이 못 살겠다는 건 아니겠소. 더 말하지 않겠소. 당장 헤어집시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그는 중국 대서예가이자 시인 왕헌지였다. 싫습니다. 나는 서방님과 헤어질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에 맞서는 아내. 그녀는 동진 제8대 왕 감문제의 딸 신안공주였다. 과연 이들의 혼인 생활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 거센 부부싸움이 있었던 다음 날, 아내인 신안공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던 왕헌지의 눈에 새로운 상대가 포착됐다. 가정을 깨기 위해서라면 그 어느 것도 거리낄 게 없었던 왕헌지. 그는 집안에서조차 노골적으로 음탕한 생활을 즐겼다. 아니다. 하던 일 계속 하거라.
좀 이따 내 초소로 들리거라. 네, 나으리. 뉘신지. 이번에 새로 드렸습니다. 지난번 계집종처럼 버릇없이 서방님 처소에 들락거리진 않을 것입니다. 서방님을 잘 수발하라 일러 두었으니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시지요. 어차피 밖에 나갈 것이니 신경 안 써도 돼요. 설마 기방에 가려는 건 아니시죠? 아버지께서 금주령을 내리시는 바람에 이 일대 기방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허니 괜한 헛걸음하지 마시지요. 기방에도 갈 수 없다니. 오늘 밤 참으로 외롭겠구만. 어째 부인이라도 내 처소로 드시겠소? 긴 밤 이야기라도 좀 나눌겨. 진담 반 농담 반 같은 왕헌지의 제안. 남편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었던 신안공주는 그의 말을 허투루 넘길 수가 없었다. 이번 기회로 남편과의 사이를 회복시키고 싶었던 신안공주. 그녀는 기대감에 부푼 채 왕헌지의 처소를 찾았는데, 서방님, 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 신안공주.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놀랍게도 왕헌지가 늙은 여종과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 설마 맞소. 부인이 생각하시는 그것. 니녀는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취향 한번 참으로 독특하십니다. 내 취향이 독특하니 아직 부인과 헤어지지 못한 것 아니겠소? 서방님, 헤어집시다. 헤어지면 더는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되니 말이오. 싫습니다.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방님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다 포용하고 받아줄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겠다. 예, 그게 부부니까요. 신안공주 보란 듯이 간통을 일삼았던 왕헌지. 그런 남편으로부터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신안공주의 마음은 짓밟히고 뭉개져 갔다. 하지만 여종과의 미래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왕헌지의 행각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일이십니까, 마마? 아니다. 그건 무엇이냐? 부마도이께서 마마께 다림질을 부탁하셨습니다. 다림질? 그것이 돌아가신 부마도이의 전처 것이라옵니다. 한 차례 실패한 혼인 경험이 있었던 왕헌지. 그는 신안공주를 떨쳐내기 위해 전처의 물건을 이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미안하오. 이 힘 조절이 안 돼서 그만. 동물 사체도 이 옷도
일부러 제 화를 돋구게 하기 위함입니까? 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소만. 이런다고 제가 서방님과 헤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맺어진 인연인데요. 그 인연 저는 쉽게 놓을 생각 없습니다. 인연? 설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흑심으로 이뤄진 혼인이 정말 인연이라 생각하시는 것이오. 대체 두 사람의 혼인 뒤에 감춰진 비밀은 무엇일까? 3년 전 당시 왕헌지는 첫 번째 혼인 생활의 끝자락에 놓여 있었는데 부인이 어찌? 서방님, 전 괜찮습니다. 물러나시오. 영무죄로 잡혀온 죄인이오. 갑작스런 반란으로 뒤숭숭해진 나라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폐하께서 문인들의 칭송을 받는 우리 집안이 필요하셨지. 그리고 나도 부인이 꼭 필요했고. 저 공주마마, 이 혼인을 수락하면 폐하께서 제 처의 목숨을 구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예, 아바마마께 잘 말씀드릴 터이니 너무 염려 마시지요. 그 약주 믿어도 되는 것이지요? 왕헌지와 신안공주의 혼인은 정략 결혼이었다. 전부인을 살리기 위해 왕헌지는 마음에도 없는 혼인을 했던 것이다. 헌데 어찌 됐소? 지도무에 처가는 멸문지화 당했고. 왜? 지도무는 자결했소. 저도 노력했습니다. 헌데 아바마마의 결정이 너무 단호하셨어요. 제 말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니, 부인은 할 수 있었어. 헌데 하지 않은 것이지. 지도무가 돌아오면 내가 그녀에게 돌아갈 것을 알았으니까. 지도 못했지 언제까지? 대체 언제까지 그 죽은 여인을 그리워하실 겁니까? 이제 그 그늘에서 벗어나세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방법 좀 내게 알려줘봐. 알려줘 보라고! 당신을 볼 때마다, 당신 가족들을 볼 때마다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난 너무 고통스러워. 왜 이러십니까? 지도무를 생각하면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전부인인 지도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왕헌지. 그 죄책감은 신안공주와의 혼인 생활을 파탄내고 싶을 정도로 깊고 거대했다. 소녀가 할 말은 아니오나 공주마마께서 진심으로 나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참말입니다. 첫 부군과 계실 땐 사이가 얼마나 소원하셨다고요. 만약 그분이 유배를 떠나지 않으셨다면 결국 이해하셨을 겁니다. 유배? 제가 반란을 도모했다는 두
부서가 들어왔다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변명할 기회조차 없이 잡혀버렸지요. 허나 부마였다는 이유로 다행히도 목숨은 부지한 채 이리 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이곳에 오고 겨울을 3번 넘겼으니 3년 정도 지났겠군요. 3년? 공주와 혼인을 올린 것도 3년 전인데. 공의 분처 역시 영무죄로 목숨을 잃은 게 3년 전 아닙니까?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내는 것이오? 이상하다 느낀 적 없으십니까? 무엇을 말이오? 하루아침에 두 쌍의 상대방이 영무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상대방들은 갑자기 혼인을 했고요. 그 시기가 너무 딱 들어맞는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신안공주의 전 남편 황제를 만난 왕헌지. 두 사람의 혼인에 관한 전 남편의 의혹에 왕헌지의 마음에도 수상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할 얘기가 있어. 어떠십니까? 잘 어울리나요? 이제 절 치도모라 생각하시고. 네가 뭔데 이걸 입고 있어? 서방님, 왜 이러십니까?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서방님께 사람 만든 날이 오기 전까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 눈은 나만 볼 수 있고 이 목소리는 나만 들을 수 있으며 이 손은 나만 만질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갖기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는 신안공주. 대체 그녀에게 숨겨진 사연은 무엇일까? 네가 한번 찡그리고 한번 우는 것으로 내 마음을 차지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다. 네가 떠난 지 오래될수록 나는 더욱 너를 그리워하는 데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 설마 이 고통은 죽어야 끝난단 말인가? 이번 생은 끝이 났다. 되돌릴 수가 없다. 그리운 감정을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과찬이 지옵니다, 공주마마. 이리 멋진 시를 지은 분이 누구신가 정말 궁금했었는데 시만큼 외관 또한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저 제 부인을 향한 그리움을 글로 몇 자 적었을 뿐이온데. 그리 말씀해 주시니 소위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당신의 시와 그리고 당신 그리고 부러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 여인이. 그래서 빼앗고 싶어졌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요. 그러려면 지워야 했습니다. 우리 사이를 방해할 만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야 했으니까요. 일전에 말씀하신 시집입니다. 왕헌지에게 첫눈에 반했던 신안공주. 하지만 두 사람에겐 각자의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었다. 헤어지거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마? 왕공같이 훌륭한 분에게 한미한 척은 어울리지 않아. 나같이 든든한 뒷배를 만나야 그분의 가문이 산다 이 말이다. 비록 저희 가문이 미천하기는 하나 서방님을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은 그 어느 황족보다 고귀합니다. 그 고귀한 가문 송두리째 뽑히기 싫으면 내 말대로 하거라. 난 이 나라의 공주다. 내가 가지지 못할 것은 없어.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 공주 억울합니다. 반란지라니요. 왕헌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신안공주. 그녀는 먼저 남편인 항제에게 누명을 씌워 자신을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뒤이어 공주인 신분을 이용해 치도무에게 거짓으로 영모죄를 씌운 다음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두 사람의 혼인은 왕헌지를 갖기 위해 신안공주가 철저히 계획한 결과였다. 당신과 난 운명이야. 우린 함께해야 한다고. 아니, 그건 당신의 집착이 만든 광기일 뿐이야. 그리도 떠나고 싶거든. 그 눈을 뽑고 가. 다른 여인은 볼 수 없게 오직 나만 볼 수 있게 말이야. 이제서 난 제정신이 아니야. 당신은 못 가! 내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당신은 내 거야! 그 누구도 가질 순 없어! 당신은 내 거야! 절대 포기 못해! 결국 파경을 맞이하고만 두 사람. 그 후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신안공주의 악행을 알게 된 왕헌지의 충격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채 오직 첫 번째 아내만을 그리워하다 43세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찬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오늘은 나가지 말고 집에 계셔요. 곧 신혜가 온다고 합니다. 신안공주의 광기 어린 사랑으로 인해 비극으로 끝나야 했던 왕헌지의 일생.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은 상대방을 행복이 아닌 불행의 길로 이끌 뿐입니다. 조선이 막 건국했을 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병사들과 함께 산속의 한 마을을 찾았다. 나 이방원이 왔소. 패망한 고려와 함께
진작 이대로 모든 걸 끝내려는 것이오. 나와서 이야기하십시다. 어느 집에서 개가 짖는다. 이방원과 대치하고 있는 이들은 패망한 고려의 선비들로 조선 건국 후 산속으로 숨어든 상태였다. 이방원은 이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려 회유하고 있었는데, 그때 군마마, 일단 전하께 허락을 받은 후에 하면 또 기다리라 하시겠지. 역사란 한 번 흘러가면 그뿐, 두 번이란 없다. 똑똑히들 보십시오. 새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비들을 향해 불을 지른 이방원, 고사상호, 두문불출의 유래가 된 참혹한 역사가 지금 시작된다. 지배층의 부패와 타락으로 백성들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크고 작은 밀란이 일어나며 나라는 극도의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썩은 고려의 문을 닫고 새나라 조선을 세우려는 개혁의 움직임이 서서히 일고 있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 100년을 살아보세.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는 왕을 바꿔서라도 고려를 유지해야 한다 고집했고, 이방원은 더 이상 고려엔 희망이 없다고 여겼다. 그리고 설득하는 데 시간을 빼앗기며 더는 개혁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정몽주는 이방원의 철퇴로 쓰러지고 만다. 이 사건은 조선을 정립하는 데 있어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럴 순 없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스승님, 스승님! 고려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이제 스승님까지. A씨 놈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반드시 이 원수를 갚을 것이야. 정몽주는 당대 최고의 학자로 많은 유생들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그의 죽음은 곧 고려의 패망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했다. 내 이놈! 내가 분명히 설득한다고 했다. 허니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더냐? 제가 포은을 죽이지 않았다면 포은이 아버님을 죽였을 겁니다. 그는 결코 조선을 용납지 않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죽임을 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겁니까? 다시 한번 니놈 멋대로 굴었다가는 그땐 이 활이 니놈 목을 뚫고 말 것이다. 알겠느냐?
정몽주는 이성계와 함께 무너지는 고려를 가슴 아파했던 동지였고 이러한 결말은 결코 이성계가 바라던 바가 아니었다. 정몽주가 죽고 얼마 후 이방원이 궐을 찾았다. 뭐 두라는 짓이냐? 이분은 주상전하의 5번째 아드님이신 영왕군 마마. 오늘은 조선 개국을 날리는 중요한 날입니다. 다른 날 찾으시지요. 어명입니다. 세월이 약이라 했습니다. 전하께서 당장은 포온의 일로 성심이 많이 상해 계시니 기다리시지요. 제가 포온을 죽인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스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일이었는지 아닌지는 훗날 역사가 판단하겠지요. 하면 시간이 다 돼서. 이성계는 끝내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을 용서치 않았고 그렇게 이방원은 조정의 일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만다. 그리고 마침내 이성계가 왕이 됐다. 이로써 고려는 건국 47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조선 왕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조선은 제가 꿈꾼 제2산입니다. 제 나라이기도 하다고요. 아십니까, 아버지? 이방원의 분노와는 상관없이 조선 조정은 바쁘게 돌아갔다. 조정 관리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과거를 치르겠다. 예, 전하. 기량도 없이 음서로 그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권문 세족들을 대신할 새로운 인재를 뽑을 것입니다. 가문과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관직에 오를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려 백성들의 민심을 잡고 통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를 통한 인재 등용은 이성계의 첫 국책 사업이었다. 그런데 과거장이 난장판이 된 것. 과거 응시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발칙한 것들, 죽여도 시원찮은 것들에게 기회를 줬거늘. 필시 과거를 보지 말자고 선동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자부터 잡아들여 엄히 문초해야 합니다. 그때 선비들이 남기고 간 것이 있었다. 이는 이성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조선 자체를 부정한다는 뜻이었다. 선비들은 스승 정몽주처럼 고려의 신하로 남겠다 다짐한 것이다. 과거장의 소동이 있고 며칠 후 저것이 다 무엇이란 말이냐? 나무에 왜? 괴간입니다. 괴간? 나 조의생, 이 나라를 위해선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것이외다.
나 임선미 저들 칼에 목이 떨어질지언정 내 저리는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오. 선비들은 끝까지 이성계가 내민 손을 잡지 않았고 도성을 떠나버린다. 해서 그들은 모두 다 어디 있단 말이냐? 만수산 쪽이었습니다. 만수산이라면 망국의 태조인 왕건을 비롯한 고려 왕들의 능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흥연, 그들은 대체 거기서 뭘 한단 말이냐? 그것이 이 재책은 우리 두문동의 규약이요. 만약 마음이 변해 이성계 밑에서 일하고 싶어지거든 이 재책을 가지고 가시오. 기조를 버린 대신 한평생 자기 양심에 채찍질하며 살란 뜻이 왜다. 모름지기 선비라면 지조를 지켜야 하는 법. 이제 이 두문동에서 우리의 지조를 지키며 삽시다. 예, 그럽시다. 그럽시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고려의 신하입니다. 산속으로 숨어든 선비들은 조이생, 임선미를 비롯해 72명이나 된다고 전해진다. 문헌에 따르면 태조 왕건의 능이 있는 황해북도 개성시 만수산 일대 두문동이란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두문동이란 문을 걸어 잠근 동네란 뜻으로 두문불출의 성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공양군 부자가 살고 있는 곳을 향해 매일같이 절을 한다. 예, 그뿐이 아닙니다. 선비들이고 백성들이고 모였다 하면 온통 그 두문동 얘기뿐인데다 저자에서는 그자들을 칭송하는 노래까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일이 재밌게 돌아가는구나. 두문동은 충절의 상징이 됐고 조선엔 악재였다. 전하는 뭘 하십니까? 사가에서도 지아비가 죽으면 과부된 안악이 3년을 수절한 후에 제가 하는 게 예라시며, 또 그냥 치면 될 것을 어찌 그리 망설이신단 말입니까? 전하께서는 오직 법과 제도로만 새 나라를 다스리겠다 천명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철퇴를 내리시는 건 부담이 되실 겁니다. 이러다 우리 방석이가 세자에 오르지 못하면요, 일이 머뭇대다 방원이 그놈이 다시 전하의 눈에 들기라도 하면요. 충전마마! 고래는 기둥에도 눈과 귀가 있사옵니다. 안 되겠습니다. 삼봉대감께서 직접 나서 주셔야겠습니다. 그날 밤 정도전이 두문동을 찾았다. 변한 것은 없네. 그저 나라 이름만 바뀌었다. 그리 여기면 아니 되겠는가? 백성을 이롭게 하겠다는 자네들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내 돕겠네. 포은 역시 스승님 조남을 입에 올리시다니 참으로 염치가 없으십니다. 하긴 그러니 나라도 군주도 배신한 것이겠지.
하면 검문 세족들이 제 입속만 차리려 나라를 망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봤어야 한단 말인가?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삶을 포기하는 것을 모른 척 했어야 하는 말일세! 틀렸으면 바로잡고 잘못했으면 처벌하고 옳지 않은 길은 가지 못하게 막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왜 조선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왕을 쫓아내고 나라가지 없애야 하느냐 말입니다. 썩은 나무는 가지치기만 한다고 똑바로 자라지 않는다는 걸 잘 알지 않는가? 더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망국의 신하로 상복을 입고 사는 처지. 나라도 군주도 없는데 어찌 관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러가시지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유구한데 인걸은 간 곳 없네. 어주버 태평나날이 꿈이론가 하노라. 예상하고 떠나온 길이었지만 정도전은 끝내 선비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실패한다. 그런 어설픈 짓을.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말로 할 게 아니라 확 옥에 쳐 넣겠다. 코박해도 모자랄 판에. 이방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무슨 생각일까? 다음 날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전하, 나라한 선비들이 모두 조선을 외면하고 산으로 들어갔다 들었사옵니다. 모두 소자가 지은 죄 때문에 벌어진 일. 소자가 수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포온을 죽인 니놈이 감히 사직한 관원들과 유생들을 설득하겠다. 그들을 골로 데려오든 해산을 시키든 소자가 끝장을 보겠나이다. 전하의 마음을 돌려 세자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저 새나라 조선에 누가 더 쓸모있는 사람인지 그걸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중전마마. 전하, 스승님께서 말씀 좀 해보시지요. 조선에 어울리는 토지개혁이며 조세제도 정비에 세자 책봉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하, 더 이상 저들로 인해 시간을 허비할 수 없사옵니다. 전하,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행여 저들이 왕씨와 결탁하는 날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한군에게 맡기시지요. 삼봉도 실패한 일을 니깐놈이 무슨 수로. 어디 한번 해보거라. 나도 이참에 도박 한번 해보마. 좋다. 결자 해지라고 했다. 이놈이 어디 한번 설득해보거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보온을 죽인 자가 직접 나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 세운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저는 그저 늘 그래왔듯 충심으로 온 마음을 다할 뿐입니다. 그것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쉬울 뿐. 청한군 마마, 저는 반드시 천년이 가도 쓰러지지 않을 고목의 뿌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일생의 꿈이요 사는 보람이니까요. 예. 스승님의 그 열정과 충심 알지요? 참 감탄스럽고요. 하나, 천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되겠지요. 정씨가 만든 뿌리 위에서 이 씨의 나뭇가지가 잎과 꽃을 피웠구나. 그럼 그 나무의 이름은 뭐라 불러야 할까요? 정씨나무? 이씨나무? 청한군 마마! 고려주의 뿌리는 내가 뽑는다. 조선이 뿌리내를 터도 나 이방원이 닦을 것이다. 믿어주십시오, 스승님. 두문동 선비들을 회유하는 책임을 맡게 된 이방원. 과연 설득에 성공해 이성계의 신임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방원은 곧장 병사들을 이끌고 두문동으로 향했다. 나 이방원이 왔소. 우리 한때 성균관에서 함께 수학했던 사이가 아니오. 나와서 이야기하십시다. 어느 집에서 개가 짖는다. 저놈이 내가 생각해도 개소리인데 뭘 그리 흥분하느냐. 군마마, 일단 전하께 허락을 받은 후에 하면 또 기다리라 하시겠지. 활을 들었으면 쏴야 하는 것이다. 망설이면 지는 것이야. 똑똑히들 보십시오. 새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역사란 한 번 흘러가면 그뿐, 두 번이란 없다. 한 번 흘러가면 그뿐, 두 번이란 없다. 선비들의 처소를 향해 불을 지른 이방원. 이들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우리를 불태워 죽일 작정인가 봅니다.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고려 선비들은 거센 불길에도 끝내 나오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다. 왕원이 내이다! 패망한 고려의 충신 따위 필요 없습니다. 조선에 맞는 제 세상에 어울리는 제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기필코 그리할 것입니다. 충절의 상징으로서 당대의 주목을 받았던 두문동은 그해 잿더미가 돼 두문불출이라는 말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두문불출. 이러한 두문동 선비들의 참혹했던 역사는 조선 후기 영조 16년에 공식적으로 실록에 기록되게 됩니다. 영조가 이곳을 우연히 지나다가 고려 선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들의 충심에 감복해 비석을 세워 그 절개를 표창하도록 하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